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보 시니어입니다. 혹시 고생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요즘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시는 분 계신가요? 칫솔질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 걱정되시죠? 실은 말이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신 분들 중에서 잇몸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요. 관리를 잘못하시면 5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이유, 잇몸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칫솔질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잇몸 파괴 음식 3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임플란트와 틀니는 훨씬 더 오래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임플란트와 틀니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섭취법과 건강한 대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하루 5분 구강관리 루틴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시면 이제 걱정 없이 뭐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전에 불편했던 치아보다 씹는 힘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임플란트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 치아는요, 치아 뿌리 주변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세균이 침투하면 바로 통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봐요. 지금 여기 문제 생겼어요. 하고 우리 몸이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어떤가요?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 뿌리입니다. 신경도 없고 치주인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침투해서 잇몸이 망가져도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잖아요. 그게 신호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그런 신호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2024년 다산바른치과의 연구에 따르면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잇몸 염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잇몸병, 풍치와 비슷한데요. 임플란트 주변에서 생기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요. 임플란트는 나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나사선 사이 그 움푹 들어간 부분에 음식물이 끼면 칫솔질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정이 안 됩니다. 그 틈새에 세균들이 들어가서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며 증식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주변 잇몸뼈를 녹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요. 노화로 인해 잇몸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잇몸이 점차 내려앉으면서 원래 잇몸 속에 박혀있던 임플란트 기둥이 바깥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음식물이 끼게 되고 세균 감염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요, 잇몸 건강이 단순히 이빨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신 건강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당뇨가 있으시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경희대 병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을 경험하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률이 4.1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혈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서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임플란트 주변에는 음식물이 끼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다. 셋째, 60대 이후에는 잇몸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임플란트와 잇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음식 3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명적인 음식입니다. 바로 끈적한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떡, 카라멜, 엿, 젤리 이런 음식들입니다. 에이, 떡은 우리 한국 음식인데 설마 그게 나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끈적한 음식은 임플란트와 틀니 사용자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끈적한 음식은 치아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일반 밥이나 빵은 먹고 나서 물로 한번 헹구면 어느 정도 씻겨 나가지만요. 떡이나 카라멜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 사이사이, 특히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의 틈새에 꽉 끼어 버립니다. 둘째, 그렇게 끼인 음식물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의 나사선 사이에 끼면 치실이나 시간 칫솔을 써도 완벽하게 빼내기 힘듭니다. 셋째,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 당분을 먹이로 삼습니다. 세균들이 파티를 여는 거죠. 세균이 증식하면서 산을 만들어내고 그 산이 잇몸과 치아 표면을 공격합니다. 리스테린의 공식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하면서 단맛을 내는 음식은 입안에 오래 남아 잘 닦이지 않아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 쉽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을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떡을 드실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 떡 대신 묽은 죽이나 미음을 드세요. 같은 쌀 음식이지만 끈적임이 훨씬 덜합니다. 둘, 꼭 떡을 드셔야 한다면 드신 후에 바로 물로 여러 번 헹구시고 30분 뒤에 꼼꼼히 칫솔질하세요. 셋, 카라멜이나 젤리 같은 과자는 가급적 피하시고 대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드세요. 섬유질이 많은 과일은 오히려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치명적인 음식, 끈적한 탄수화물 정리 끝났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음식입니다. 바로 pH가 낮은 산성 강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탄산음료, 탄산수, 식초 절임, 레몬, 오렌지 같은 신과일들입니다. A. 탄산수는 물이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탄산수도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산도 때문입니다. 우리 치아 표면은 범낭질이라는 단단한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낭질이 약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pH 5.5 이하의 산성 환경입니다. pH가 뭐냐고요?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pH 7이 중성이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들의 pH를 한번 볼까요? 수돗물은 pH 7이므로 중성으로 안전하고, 탄산수는 pH 3.94에서 4.53으로 산성입니다. 그리고 콜라는 pH 2.5인데 강산성이죠. 보이십니까? 탄산수도 수돗물의 pH 5.5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치아 범낭질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 치과대학 김백일 교수팀이 2016년에 국내 탄산수 6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pH 5.5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레몬 맛 같은 향이 첨가된 탄산수는 pH가 더 낮아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산성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치아 표면의 범낭질이 조금씩 녹습니다. 미세한 범낭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평생 누적됩니다. 그 결과 치아가 시리고 잇몸이 약해지고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2025년 영국의 치과 전문가들도 경고했습니다. 탄산수를 물처럼 자주 마시면 치아 윗부분의 50%, 심지어 8,090%가 손상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탄산음료와 탄산수는 가급적 줄이세요.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드세요. 수돗물이나 생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 꼭 탄산음료를 드셔야 한다면 빨대를 사용하세요. 빨대로 마시면 치아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부식 위험이 낮아집니다. 셋, 산성음료를 마신 후에는요,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양치를 하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성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양치하면 치약 속 연마제가 범낭질을 더 긁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나서 물로 한번 헹구시고요.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세요. 한양대병원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치명적인 음식, 산성 강한 음식 정리 끝났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음식입니다. 바로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마른 오징어, 딱딱한 견과류 껍질, 얼음, 육포, 고기 힘줄 이런 것들입니다. A. 오징어나 견과류는 몸에 좋은 음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틀니 사용자에게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플란트는요, 상하 압력은 잘 견딥니다. 즉, 위아래로 누르는 씹는 힘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좌우 압력에는 취약합니다. 옆으로 잡아당기거나 비틀거나 뜯는 동작에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오징어를 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뜯고 잡아당기고 씹고 또 씹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플란트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2020년 파주유디치과 연구에 따르면 건오징어나 육류, 힘줄 같은 질긴 음식은 임플란트 파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치주인대가 없습니다. 치주인대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임플란트에는 그게 없으니까 충격이 그대로 뼈와 나사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거나 심하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껍질을 이로 깨물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자연 치아도 금이 갈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더 위험합니다. 얼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음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깨물어 먹으면 치아가 손상됩니다. 특히 여름에 시원하다고 얼음을 우두둑 씹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른 오징어는 드시지 마세요.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세요.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촉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견과류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 드세요. 그리고 가급적 잘게 부숴서 천천히 씹으세요. 큰 덩어리를 한 번에 씹지 마시고요. 작게 나눠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고기를 드실 때는 힘줄 부분을 피하세요. 부드러운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고기도 작게 썰어서 천천히 씹으세요. 넷째, 얼음은 절대 씹지 마세요.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싶으시면 얼음을 빨대로 피해서 드세요. 자, 세 번째 치명적인 음식, 딱딱하고 질긴 음식 정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임플란트와 틀니 사용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잇몸 파괴 음식 3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음식과 안전한 섭취법. 첫째, 끈적한 음식 대신 이렇게 드세요. 떡 대신 묽은 죽, 미음, 부드러운 밥으로. 카라멜 젤리 대신 사과, 배, 수박으로. 단 과자 대신 무가당 요구르트, 치즈로 바꿔서 드세요. 둘째, 산성음료 대신 이렇게 드세요. 탄산음료 대신 생수, 보리차, 녹차. 탄산수 대신 그냥 물. 오렌지 주스 대신 당근 주스, 토마토 주스로 바꿔서 드세요. 셋째, 딱딱한 음식은 이렇게 조리하세요. 오징어 대신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견과류 대신 껍질 벗긴 것 잘게 부숴서. 고기 대신 작게 썰어서 부드러운 부위로만 드세요. 이제 반대로 잇몸에 좋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칼슘과 불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잇몸뼈를 단단하게 하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우유와 치즈가 좋습니다. 우유는 알칼리성 식품이면서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잇몸뼈를 단단하게 하고 침 분비를 촉진해서 충치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한 잔씩 드세요. 셋째,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습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잇몸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해서 염증을 줄입니다. 매끼 반찬으로 챙겨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5분 구강 관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칫솔질. 식사 후 30분 뒤에 양치하세요. 산성 음식을 드셨다면 꼭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위아래로 쓸어내리세요. 힘을 주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면 잇몸이 상합니다. 임플란트 주변도 꼼꼼히 하지만 부드럽게 닦으세요. 2단계 치간 칫솔 또는 치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 틈새의 음식물을 못 빼냅니다.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사이에 넣고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이세요. 특히 임플란트 주변은 더 꼼꼼히 해주세요. 3단계 워터픽 선택사항. 요즘은 워터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터픽은 물 압력으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칫솔과 치간 칫솔로 못 빼낸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잇몸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약물이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 가세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스케일링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비싼 임플란트 치료보다 식습관 관리가 잇몸 건강의 핵심입니다. 둘, 끈적한 탄수화물, 산성 음식, 딱딱한 음식 이 3가지를 조심하세요. 셋, 하루 5분 올바른 칫솔질 루틴으로 100세 튼튼한 치아를 지키세요. 여러분, 임플란트도 틀니도 결국은 관리가 전부입니다. 칫솔질만큼이나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임플란트는 10년, 20년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아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실천 하나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